자, 우리 집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뭐 기호에 대한 약속 몇 가지만 배우면 사실 다 배우는 거야. 기호에 대한 약속.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칠판 보고 같이 한번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이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합은 도대체 뭘까? 뭘 보고 집합이라고 할까? 첫 번째. 응? 뭔가 집합을 쓸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런 단어 쓰나요? 요즘에도 잘 안 쓰는, 사실 군대 용어죠. 군대에서 모여 할 때죠. 그치? 근데 거기 항상 뭐가 붙냐면, 야,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다니까. 자기 선임은 뭐라고 못 갈구니까, 야, 내 밑으로 모여. 그러면 자기 밑으로 모여야 돼. 반드시 집합에는, 근데 갑자기 내 밑도 아닌데 갑자기 거참이 와가지고 뭐하냐 하고서 껴있으면 안 되죠. 원소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집합이란 규칙이 명확해야 돼. 알았죠? 규칙이 명확한 모임이, 알았죠? 자, 벌써 이 규칙이라는 말 속에서 이게 뭘 전제한 개념이냐면 나중에 함수로 뻗어나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알았지? 모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결국 그 명확한 모임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우리 옆에다가 써보면 함수의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합을 사실 먼저 배우는 거야. 함수란 단원 앞에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대수에서도 또는 삼각함수에서도 우리가 봐봐. 세타를 봐봐. 세타를 0부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세타는 0부터 1이다. 사실 이 말이 다 집합이야, 이게. 이게 집합이야. 세타라는 집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사인 세타라는 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얘기들이 다 집합이잖아. 그치? 집합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치? 맞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얘기가 다 집합이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뭐냐, 어떤 걸 전제해서 우리가 항상 뭘 찾는 거냐 할 때 다 집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집합이 중요하다. 일단 함수의 정의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집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마인드는 뭐냐? 경우의 수 마인드야. 알죠? 우리가 집합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셀 수 있는, 원소를 셀 수 있는 경우를 주로 가지고 문제를 내. 순수한 집합 문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함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야, 크게. 그래서 집합 자체의 문제는 주로 경우의 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를 공부해서 결국 분석하고 따지는 거야. 좀 이따가 우리가 모의고사형 문제 보면 알겠지만, 아, 경우의 수가 중요하구나.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공수원에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죠? 조합. 그치?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있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하긴 할 거예요. 알았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부분 집합이란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았죠? 지금 다 안 썼어. 그죠? 선생님 왜 안 쓰세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야. 야,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걸 세우는 건데, 부분집합이란 결국 우리가 원소 1, 2, 3 3개의 원소 중에서 얘는 뭐 한 거야? 3개를 택한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3개 중에서 2개를 택한 거야. 얘는 3개 중에서 1개를 택한 거야. 그러니 허전하죠? 안 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얘를 그래서 사람들은 공집합이라고 개념을 만든 거야. 알았죠? 아시겠죠? 과학이 그래. 자연과학이 관찰하다가 야, 패턴 중에 야, 이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노벨 과학상 받는 거야. 주기율표가 그렇게 완성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수학적 사고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삼시형, 삼실, 삼시, 삼시3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봐봐. 물론 선생님 이것도 뭐 지금 기본반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거 알았지? 알겠죠? 기본반에서는. 근데 우리 그게 또 심한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봐봐. 삼시형, 삼시일, 삼시이, 삼시3이라는 계산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다항식 있죠. 여러분 공수원 처음 1단원 이런 거 있죠. 공수원 처음에 나왔던 그 1단원 다항식에서 했던 사고랑 또 연결이 돼 얘들아. 이 연결을 잘 시키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거라고 써요. 봐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우리가 이거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치? 이렇게 되거든. 선생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또 이런다고. 그죠? 근데 왜 3이야 그러면 외웠는데요. 이런 사람과 선생님 그게 당연히 3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이놈을 전개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a 세제곱은요. 자 여기서 밑줄 친 이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세제곱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죠? 예. 3C3이라고 쓴 거죠. 3개. 그지? 맞죠? 예. 그러니까 뭐 1이겠죠. 그럼 이 3은 뭐냐? 봐봐. A를 3개 골랐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느낌은 뭐야? A를 2개 골랐다는 뜻이야, 이게. 알았죠? 그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A고. A를 2개 고르면 B는 여기서만 골라야 되니까 B는 안 따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C1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뭐냐? A를 한 개 골랐다는 뜻이야. A를 이런 데서 한 군데 골랐어. 그럼 나머지에서 무조건 B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얘가 3C0, A0, B 세제곱이 됐던 거야. 이걸 연구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해보자는 거야. 그냥 지금 배경 지식 쌓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X 세제곱, 3X 세제곱, 제곱, 3X 플러스 1이었거든? 이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 볼래요? 3C3, X의 세제곱. 3C2, X의 제곱. 3C1, X. 3C0, X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야, 너 지난번에 집합에 대해서 뭐 좀 연구하더라? 네. 이제 뭐 박사과정 있는 애가 막 했을 거 아니야. 옛날에. 그죠? 1800년대. 근데 너 내가 만든 이거하고 관련성 있는 거 찾아봐. 그랬더니 막 연구를 해가지고, 오, 박사님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다항식의 정리와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러는 거죠. X에다 뭘 대입함으로써? 1을 대입함으로써. 그렇죠? X에다 1을 왜 대입하지, 우리? 항등식이잖아. 대입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뭐만 여기서 살아남아. X에다 1 집어넣으면 빨리. 뭐만 살아남아. 얘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그럼 얘가 결국 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빨리 2의 세제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이거 하고 외워서 그냥 뭐, 야, 밑에 문제 풀어봐 하면 그거 쉽지.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활용이 안 되는 지식이야. 점 같은 지식들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덩어리가 좀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야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응용 문제가, 여기서 n- 뭐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n- 뭐 l -m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다야, 얘들아. 알았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귀납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게. 귀납적으로. 자, 여백에다가 이제 쓰면 좋겠죠. 오늘 첫 번째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알았죠? 어느 정도냐? 집합이란 단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거야. 나머지는 다 짠챙이들이야. 1, 2%짜리 사는 게 있는 거야, 그냥. 그 비중으로 치면.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집합이라는 지식에서 이게 차지하는 위치가 이만큼인데 이걸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이걸 모른다니까, 결국에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자, 봐봐요. 귀납적으로 설명해 볼게. 자, 얘들아, 이게 부분집합이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알았죠? 어떤 집합은 중괄호로 표시한다. 그리고 우리 처음 듣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 기본에서 다시 천천히 합니다. 그거는, 알았죠?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집합은 이걸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A라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죠? 그리고 중3 친구들 한번 들어본 경험이 어렴풋이 있어, 그지? 맞죠, 쌤? 네. 그래서, 자, 부분집합을 나열해 볼게. 부분집합 나열. 첫째, 공집합. 그 다음에 1, 2, 3. 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비어있다, 이런 뜻이야. 텅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자, 이런 것들도 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분이잖아. 이것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도 부분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분이라고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국어와 다른 거죠. 그죠? 수학은 약간 국어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알았지? 원소 0개짜리. 원소 1개. 1개짜리들. 원소 2개짜리들.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이 원소 0개짜리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선생님, 원소 3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 사실 삼시형은 개념적인 거야. 눈에 안 보여. 0이 보여? 0은 안 보여,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이거 삼시형 한 가지야. 1이야, 1. 명확한 1이야. 자, 얘는 뭐야? 3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죠. 그죠? 3시 1이 3이라는 거 알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얘가 3시 2가 3이라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3시 3이 1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들로부터 땡땡땡 2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다. 알았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설명 좀 이제 조금 갈게요. 왜 2의 n제곱이냐? 왜 2의 n제곱이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3시 0, 3시 1, 3시 2, 3시 3은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의 개수와 같다는 거야. 알았죠? 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자, 3시 0, 자, x의 세제곱. x의 0제곱 해도 돼. 1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x를 기준으로 해도 돼. x를 기준으로 할게. 그죠? 3시 1, 이걸로 가자, 그냥. 얘랑 똑같이 가자. x의 1, 3시 2, x의 제곱, 3시 3의 x의 세제곱, 이렇게 썼다고 보자. 그죠? 얘는 항등식이죠. x에다 뭘 대입함으로써? 1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결과적으로 여기다 1을 대입함으로써 나타나는 2의 n제곱과 같다. 맞죠? 자, 이 내용은 확률 통계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또 한 번 더. 그때 가서 맞아, 나 옛날 집합 배울 때 저거 한 적 있어 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나중에 지식의 확장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자, 지금은 잘 이해 안 가지만 잘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고, 알았죠? 여기는 2n이 아니라 이제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이게. n자리가 3이니까. 알았죠? 요게 n이야, 요게 n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아시겠죠? 왜 혹시 질문해도 괜찮아? 어디? x에다 1 대입. 아, 글씨 잘 안 보여. x에 1을 대입. x에 1을 대입.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짜질구리한 거 한번 배워보자. 이제 쨍쨍이들. 자,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1, 2, 3. 자, 1은 A의 원소이다. 알았지? 원소이다 표시. 엘러먼트. 약자 2.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contain 포함하다. C자를 이렇게 쓴 거 알았죠? 부분집합이다. 그 책이 다 나와. 알았죠? 그러면 1, 4는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알았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짠챙이들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3집합의 연산. 여러분, 우리 책에 좀 넘겨서 3집합의 연산을 봅시다. 연산은 더 샘플셈이 아니라 집합끼리의 연산은 뭐 계산이 뭐밖에 없어? 교집합. 자, 교집합. 알았지? 합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이 네 가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얘를 개념적으로 한번 써볼래요? 조건제시법으로. 자, x는 뭐에는 되지만 A의 원소 2고 그리고 B의 원소이다. 맞지? 그쵸? 다 써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개념이다. 우리가 2차 부등식 배울 때 연립부등식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알지? 연립이란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합집합은 자, x는 A의 원소 2거나 x는 B의 원소 2이다. 우리가 거나. 알았죠? 거나 뭐이거나 그런 뜻이야. 그렇죠? 얘는요. 지우야. 얘는 x는 A의 원소 2지만 그렇지만 그쵸? 누구는 아니다? B는 B의 원소는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 B가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and와 뭐 뒤에 거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꿨던 거야? and와 뒤에 거는 아니다라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알아두시고. 얘는 뭐냐? 전체에는 들어있지만 and 뭐는 아니다? A는 아니다. A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한번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집합의 뭐 연산에 대한 증명은 뭘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이것도 봐봐. 이 그림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이야. 자기 이름 딴 거야. 알았죠? 민규가 만약에 했으면 민규 다이어그램이 될 뻔했어. 알았죠? 자기 이름 붙인 거야.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이야? 영어 단어에. 다이어그램이 뭐예요? 도표, 도형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았지?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벤스 다이어그램.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그치? 벤스 다이어그램이죠. 알겠습니까? 그냥 그림이라는 뜻이야. 도표.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 이제 오늘 기출 베스트 1, 2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변형 유형 집중 공략 1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그렇죠?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갑자기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좀 어지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변형용 1번으로 가봅시다. 변형용 1번. 문제를 먼저 잘 파악을 하는데, 일단 준호가 잘하고 있는 거는 나열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그래, i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뭘 말하는 거지? i가 2라고 해보자. 그때 말하는 게 뭐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금방 하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규칙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뭔가 풀이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눠준 거야, 얘들아. 왼쪽에다. 저 가운데다 하지 말고. 왼쪽에다가 먼저. 알았지? 왼쪽에다가. 자, 시도를 해봐. A1이 도대체 뭔가. A2가 도대체 뭔가. A3가 도대체 뭔가. 해봐. 그치? 왜 63이라고 또 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한 문제가 그냥 오늘의 그냥 끝이야. 전부 다라고 보면 돼. 이거 하나가, 이 한 주제가. 네. 나온 사람. 사연이 안 나왔어요. 우리 예전 중3반은 했어요, 요거 했었어. 센시에 있는 문제야. 센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왜 63일까? 일단 그거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왜 63까지 있지? 원소는 6개인데? 응? 얘기 좀 해줘. 왜 63이죠? 이게 6제곱이 64잖아, 그치? 그런데 이 64개라는 부분집합의 개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공집합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써봐. 공집합 제외. 아, 원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제외한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공집합을 63개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거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AI라고 그랬어. 최소인 것.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찾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원소를 한 개짜리. 만약에 못 풀었어도 여기까지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 빨리 해봐, 빨리. 원소 한 개짜리. 이렇게 쓰라고. 원소 한 개짜리를 썼어. 그죠? 원소 한 개짜리에서 각각의 원소들은 그것이 곧 최소죠. 그게 최소지.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게 최소지. 그러니까 한 번씩 사용되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원소 2개짜리를 써봐.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오씨. 원소 2개짜리를 쓴다면 몇 개나 쓸까? 원소 2개짜리. 아,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개수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냐? 15개. 6시가 15인 건 알아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15개를 쓴단 말이야. 15개를 다 쓴다고? 잠깐! 규칙 발견하자.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놈이 누구야?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2분의 1은 몇 번 사용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사고가 점핑하는 거야, 점핑. 그래, 한 개짜리에서 한 번 사용되지. 2개짜리에서 무려 몇 번이나 사용되는 거예요? 2개짜리에서 2분의 1은 과연 몇 번이나 사용될까? 2분의 1은 몇 번이나 사용될까? 빨리. 6번이냐 5번이냐? 2개짜리에서 5번. 5번인가? 6번인가? 5번. 그지? 맞아요? 2분의 1과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총 6개 원소 중에서 2분의 1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 2분의 1과 5번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은 여기서 5번이 사용돼. 그죠? 여기서는 2분의 1이 한 번 사용되고, 원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소 3개짜리에서는, 원소 3개짜리에서 2분의 1이 몇 번 사용되는가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 잠깐만. 원소가 3개라는 거는 2분의 1이 들어갈 자리를 잠깐 비워두고, 나머지에서 원소 3개를 고르는 경우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소가 3개라는 거는 2분의 1은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2개를 만드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제 종합해서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어. 그치? 2분의 1을 제외하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2분의 1 추가하자. 그럼 2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 알았지?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할 때는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만든 후 2분의 1을 추가하자. 그럼 2분의 1이 미안.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장 작은이라고 나왔죠.
그죠? 가장 작은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상관이 없는데, 잠깐만. 2분의 1로 하지 않고, 잠깐만 요거 좀 고쳐볼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최대로 잘못 읽었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니, 2분의 1 하고,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를 요걸로 잡을게, 얘들아. 미안. 그래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 좀 잠깐만 고칠게요. 지금 우리가 거듭 제곱을 분수니까 많이 할수록 작아지잖아. 그지? 이거 좀 바꿀게요. 가장 작은 원소니까 2의 6제곱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알았지? 그래야 말이 되겠죠? 이렇게 가볼게. 알았지? 그래서 2의 6제곱분의 1은 이렇게 여기 2의 5제곱분의 1까지 있으니까 5번 맞아. 여기는 5번. 여기는 2의 6제곱이 1번.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예요. 가장 작은 원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의 6제곱을 하나 여기다 추가하고 여기다 6제곱이라고 넣을게요. 작은 거니까. 알았죠? 거듭제곱이 클수록 작아지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6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만든 후에 2분의 6제곱분의 1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집합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세는 거야. 이제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야. 그렇죠?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게 제일 작은 원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 2의 6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죠? 개수는 2의 5제곱이 되는 거야. 32개나 나와. 그렇겠죠? 그쵸? 얘를 빼고, 야, 요거 좀 빼고, 나머지 것들로 니들끼리 한번 만들어봐. 공집합도요? 그래. 공집합도. 내가 들어갈게, 나중에. 2의 6제곱분의 1이. 소율아, 혹시 이해 가요, 안 가요? 솔직하게. 안 가요? 자, 더 쉬운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6제곱이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잠깐만 좀 쉬운 예를 먼저 하고 할게, 그러면. 쉬운 예를 먼저 하고 할게, 얘들아. 원소 2개짜리를 해볼게. 알았지? 원소 2개짜리로. 아니, 2개 너무 간소하다. 자, 원소 3개짜리로 할게, 알았지? 그럼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빼면 몇 개야? 7개죠? 그 정도는 알죠? 7개란 말이야. 봐봐, 쭉 나열 해볼게. 아이고, 1, 2, 3. 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원소 1이 원소 1 있죠? 1이 그 집합 내에서 가장 최소인 경우를 세보자는 거야. 자, 원소 1이 가장 최소인 경우는 여기 한번 사용됐죠? 여기 한번 사용되죠? 여기 한번 사용되죠? 여기 한번 사용되죠?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소 1은 몇 번 사용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4번 사용된다는 얘기. 알았지? 그럼 원소 2가 최소인 경우는 몇 번 사용되는지 세보자. 한 번, 2번, 3번, 4번 사용돼. 알았죠? 맞죠? 그럼 원소 3은요? 원소 3은 몇 번 사용될까? 색깔 다르게 볼게요. 한 번, 2번, 3번, 4번이 아니고, 자, 원소 3은 4번 사용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최소인 것만 고르는 거 알았죠? 똑같아. 이거는 다 4번씩 사용되는 건 똑같은데, 최소값만 찾아보자는 거지. 최소값만. 자, 원소 1이 이 집합에서는 최소야. 그치? 그죠? 근데 여기서는 봐봐. 원소 2는 여기서 최소값이 아니죠? 그쵸? 여기도 최소값이 아니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원소 1은 모든 경우에 다 최소야. 그치? 원소 1은 숫자가 지가 사용만 되면 항상 최소야. 근데 원소 2는 4번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최소인 경우는 요 경우하고요. 동그라미 쳐볼게. 요 경우하고요.
요 경우하고요. 또 있어요? 없죠? 요거에 집중해봐요. 자. 요거. 그치? 그럼 원소 2가 최소이려면 일단 누구를 지워야 돼? 1은 등장하면 안 돼. 알았지? 이 입장에서는. 얘는 등장하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2, 3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원소 2가 반드시 최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2, 3만 가지고 만들면 원소 2는 최소지. 봐봐. 2하고 2, 3. 1이 등장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원소 2도 빼. 너는 항상 들어올 거야.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공집합하고 3이죠. 거기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작전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결국 2가 2번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4번씩 사용되는 건 똑같은데 원소 2가 최소라는 말은 얘보다 더 작은 1은 제외시켜. 그 다음에 얘 자신도 제외시켜. 그리고 얘보다 큰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봐. 그럼 3이잖아.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공집합하고 3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야, 원소 2가 내가 들어갈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는 3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오는다 이 얘기야. 원소 3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는 2번 사용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 자, 이제 한 3개짜리 또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1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자, 여기서 제일 작은 2의 세제곱분의 1이 최소인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가 제일 작잖아, 셋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일단 빼고, 그치?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거기에 얘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 만드는 개수가 몇 개야? 4가지죠. 그러니까 그 4가지 개수만큼 만들어 볼게. 봐봐. 공집합 2의 1 2의 2 2의 1, 2 4가지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고?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야. 2의 세제곱분의 1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뭐 들어가면 무조건 얘가 최소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소율이 가요? 대소관계가 명확하니까 야, 이런 거야. 마치 이게 군대라고 생각해봐. 군대라고. 알았지? 군대라고 생각해봐. 얘가 가장 쫄다구야. 알았죠? 자, 6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총 64개야. 공집합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공집합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지? 특공대에 우리가 조직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꼴등인, 제가 가장 막내인 모임은 몇 개나 만들어지나요? 5개 가지고 만들 테니까 넌 그때 들어가. 알았지? 이거 가지고 모임 만들 테니까 넌 그때 들어와. 그럼 항상 제가 꼴찌군요. 그러면서 요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5제곱만큼만 사용되는 거야. 2의 5제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2의 5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보다 어린 놈은 빼야죠. 일단 얘 후임은 빼야 될 거야. 야, 넌 저리 가. 이제 야, 내가 막내여야 돼. 내가 막내여야 돼. 그럼 고참들이 몇 명이야? 일단 4명이죠. 그 4명 보고 빨리 저 특공대를 조직하래. 알았죠? 그러면 공집합 상관없이 다 조직하면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용되는 개수가 나오겠지. 얘가 몇 번 사용된다는 얘기야. 2의 4제곱만큼이나 사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원리로 2의 4제곱분의 1이 제가 막내인 경우는 언제죠? 누구를 제외하고, 얘랑 제외하고. 그죠? 2의 4제곱분의 1 대기 1, 2, 3 이 3개 가지고 일단 만들고 공집합 포함해서 얘가 들어갈 거니까 공집합도 괜찮은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몇 가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알았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학교들이 무조건 내는 문제야. 알았지? 그래서 계산식은 이거야. 봐봐라. 2의 6제곱분의 1은 몇 번 사용된다? 2의 5제곱만큼 사용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2의 5제곱분의 1은 2의 4제곱만큼 사용된다. 2의 4제곱분의 1은 2의 세제곱만큼 사용된다. 2의 세제곱분의 1은 2의 제곱만큼 사용된다. 2의 제곱분의 1은 2번 사용된다. 2분의 1은 얘가 최소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지 혼자 나왔을 때. 얘네들이 다 값이 다 똑같죠? 다 똑같죠? 2분의 1이 6번. 답은 3.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이걸 알아야 이거보다 더 복잡한 단계로 응용도 대기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안 하겠지만 여러분 내신 준비하면, 특히 고1들은 내신 준비할 때 이거 해야 돼.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와. 학교들 규칙은. 물론 이제 이번엔 추석 때문에 집합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자, 2의 6제곱분의 1. 자, 이해 갈 듯 하면서도 안 가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그 누가 저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 재미와 난이도는 어떤 관계일까? 사람들이 어떤 무슨 취미든 학습이든 뭔가를 할 때 그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재미가 떨어져. 알았죠? 이런 관계에 있어요. 알았죠? 근데 또 웃긴 건 난이도가 이게요, 이렇게 돼, 이렇게. 너무 낮잖아? 그럼 오히려 재미가 반감해, 이렇게. 실제로 이래요. 근데, 이제, 난이도하고, 나중에 성취도 있죠. 이건 확실해, 이거는. 그쵸? 이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와 난이도는 요렇긴 해, 사실은. 그래서,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난이도가 있기는. 근데 만약에 이 난이도를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성취가 안 나와. 그게 문제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다시 여러분 흥미와 재미를 가장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 난이도는 그 특정 난이도가 있거든. 근데 그 난이도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취가 대략 55점 정도 나와. 여러분 일반고 기출로 봤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시험에서 55점 맞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최적의 난이도가 되는 거야. 가장 해피한 결과죠. 그죠? 이게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 이제 나중에 투표권 생기잖아.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경제성장과 물가야. 경제성장과 물가. 경제성장이 뭐냐면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거거든.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급 정도 되면 경제성장 시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가는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성장과 물가는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내가 물가 상승이라고 해볼게. 물가 안정은 그러니까 안정이 낮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죠. 그죠? 원래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라면값 이런 거 다 오르거든. 원래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정치인들은 거짓말 한단 말이야.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 정책을 쓰겠다고도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를 세계 몇 대 국가로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걸 하는 거는 이제 사기죠, 사기. 고급진 사기야. 알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기에 현혹되면 안 돼. 알죠? 쉬우면서 점수 잘 나오는 그런 공부는 없어요.
알았죠? 그걸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습 1번 한번 해보자. 연습 1번. 연습 1번을 한번 해보자. 벌써 했어? 문제 구조가 똑같네. 그러면 연습 1 말고 연습 2라고 써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만약에 최대 글자 하나만 바꿔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연습 2. 연습 1에서의 조건은 똑같은데, 최소인 것을 스몰 si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최대인 것을 ti라고 해보자, 한번. 응? 최대인 것을 ti라고 해보면, 과연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요령. 자기 자신 제외하고, 자기보다 크거나 작은 것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 만들고 해당하는 걸 추가. 여기 아이디어야, 알았죠? 일단 연습 1은요 답이 3번입니다. 그죠? 연습 1은 답이 3번이고, 그럼 연습 2처럼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쵸? 2분의 1은 몇 번 사용되는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도윤아, 2분의 1은 몇 번 사용돼? 여기서. 아, 도윤이 이해 못했구나. 도윤이 혹시 이해 못했어요? 지금 이거 이해 안 가, 위에 거? 뭐 말을 해봐. 뭐 이해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간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간다고 하기에는 또 물어보면 내가 말 못할 것 같고, 지금. 집중 잘해야 돼, 여기는. 응? 자, 우리 다 같이. 야, 2분의 1은 몇 번 사용되는 거야? 이거 빼놓고, 나머지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고, 그거 개수만큼 2분의 1이 최고참이잖아. 그러니까 몇 번? 16번. 2의 4제곱이니까.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2의 4제곱 16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은 몇 번 사용돼요? 이건 고참이고 얘도 빼놓고 이거 가지고 하니까 8이죠, 8. 맞아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 1은 이제 몇 번이야? 요거 빼고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4죠. 그러니까 뭐 2의 제곱 이렇게 쓸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여기도 2의 4제곱 이렇게 쓸게. 알았죠? 그 다음에 2의 4제곱분의 1은 2번. 2의 5제곱분의 1은 1번. 이렇게 사용되는 이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는 뭐야? 8.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얼마야? 2.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1. 얘는요? 8분의 1. 얘는요? 3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걸 합하는 공식을 배우는 게 대수에서 수열이야. 금방 배워,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뭐 수십 개 나와도 상관없어. 알았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얘는 32분의 1로 통분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야? 2에 몇 제곱이에요? 이건 계산 안 할게, 그냥. 알았지?
계산 안 할게. 그냥 이렇게 계산해. 나중에 수열 배우면 하자. 그때는. 알았죠? 내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수열을 배운 다음에 공식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봐봐. 일정한 비율 값이 곱해져 있지 않냐? 하여튼, 그거 나중에 합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더 하고 잠깐만 쉬지요. 이거 쉬운 거 이제 쉬운 거. 자, 집중 공략 2번을 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다 좀 어렵냐, 이거? 그래?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쉬었다가. 개념 설명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10분간 휴식! 휴식합시다. 네네. 그 자리가 엄청 추울걸? 아, 이거 좀 이따가 이따가 지금